평생 말없던 운전기사가 어느 날 아무도 치지 않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공한 회장님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늦은 고백도 통쾌한 반전도 없습니다. 다만 평생 피하려 했던 선택의 결과를 한 곡의 음악으로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끝내지 못한 말 하나쯤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먼저 두 사람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한 사람은 평생 성공한 회장으로 불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차를 몰던 운전기사였다. 그리고 그 운전기사가 바로 나다. 나는 30해가 넘는 시간을 같은 운전석, 같은 룸미러, 같은 뒷좌석과 함께 보냈다. 아침마다 시동을 걸고 자연스럽게 거울 너머를 확인하면 회장님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세도 표정도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크게 달라진 적이 없었다. 회장님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에 가까웠다. 나 역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집에서는, 그리고 그 차 안에서는 침묵이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였기 때문이다. 처음 몇 해 동안은 그 침묵이 부담스러웠다. 차 안이 너무 조용하면 괜히 라디오에 손이 갔다. 하지만 회장님은 음악을 크게 좋아하지 않았다. 조용한 곡들은 괜찮았지만 어느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순간이면 그의 손이 먼저 리모컨으로 향했다. 그때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고 채널을 바꿨다.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리듬을 알게 됐다. 목적지는 짧게, 길이 막히면 볼륨을 줄이고 비가 오는 날엔 창문을 조금만 내려달라는 그의 손짓에 맞춰 움직였다. 그는 나를 운전기사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고 나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 그게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집안도 차 안과 다르지 않았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면 늘 같은 공기와 같은 정적이 흘렀다. 정돈된 가구들 사이 한쪽 벽을 차지한 오래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다.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 악기였다. 손님이 와도 가족이 모여도 그 앞에 앉는 사람은 없었다. 회장님은 그쪽을 보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 피아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조금 늦추곤 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그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마다 회장님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입을 다물었다. 말로 꺼내는 순간 이 집의 조용한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늙어갔다. 성공한 사람과 그 성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노후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조용한 시간이 끝날 날이 오고야 말 거라는 것을. 피아노는 처음부터 금기였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해야 할 것이 되어 있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거실 한쪽에 놓인 피아노를 보고 속으로 조금 놀랐다.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과하게 크지도 눈에 띄게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감은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피아노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손님이 와서 음악 이야기를 꺼낼 때도, 누군가 농담처럼 한 곡 연주해 보라고 말할 때도 그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나는 그 웃음이 편안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아챘다. 청소를 하던 사람도 피아노만은 조심스레 피해갔다. 먼지가 쌓여도 누가 닦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잠시 내렸다. 괜히 오래 바라보면 말로 정해지지 않은 규칙을 어기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내 기억은 더 또렷해졌다.
젊은 시절 연습실 구석에 놓여 있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밤을 새워 건반을 두드리던 시간들, 누군가 내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순간들, 그때의 공기와 이 집 거실의 공기가 이상할 만큼 닮아 있었다. 회장님은 피아노 쪽으로 몸을 돌리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더 오래 바라보거나 신문을 넘기는 손놀림이 괜히 빨라졌다. 나는 그 미세한 변화들을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았다. 말로 묻는 순간 돌아오지 않을 답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알게 됐다. 이 피아노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집 안에서 가장 오래된 침묵이라는 것을, 회장님이 평생 외면해 온 자리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발걸음을 늦추고 시선을 피하고 괜히 그 근처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이 집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운전기사였고 과거를 들추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도 앉지 않는 저 자리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다시 부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이 침묵이 조금만 더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한때 이름이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그 이름 하나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처럼 믿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몰랐고 그 대신 내가 만든 멜로디를 기억했다. 처음 그 곡이 세상에 흘러나왔을 때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늦은 밤 라디오에서 내 음악이 흘러나오던 순간 나는 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 피아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기쁘기보다는 이제 돌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곡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요즘 듣기 좋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사연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 깊이 묻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얼굴 없는 가수라는 설정은 처음엔 나에게도 편했다. 음악만 남기고 사람은 뒤로 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수는 많지 않았다. 그는 내 음악이 가진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도 설명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이 훗날 회장님이라 불리게 될 사람이라는 걸.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가 빼곡했다. 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았다. 읽지 않았다기보다는 굳이 알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했을 것이다. 음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자 무대 위에는 다른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곡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불려졌고 그 사람의 얼굴이 대신 빛을 받았다. 나는 무대 뒤편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누군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했다. 나는 그 질문들에 고개를 저었을 뿐이다. 이미 많은 것들이 정해진 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선택이 내 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이름을 내려놓았다. 음악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음악에서 한 발 물러난 쪽에 가까웠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때의 나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매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내 음악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잊었는지 나는 묻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가 특정한 멜로디를 끝까지 듣지 못한다는 것. 그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늘 자리를 피한다는 것.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알 수 있었다.
사라진 이름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조용히 남아있다는 것을. 회장님의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의 봄이 지나고 나서였다. 차에 오르는데 시간이 더 걸렸고 안전벨트를 매는 손길도 전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나는 사이드 미러로 그의 숨이 고르지 않다는 걸 자주 확인하게 됐다. 병원에 가는 날이 늘어났다. 처음엔 정기검진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조차 줄어들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차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전화벨이 잦아졌고 가족들이 드나드는 횟수도 늘어났다. 하지만 정작 회장님은 사람들 사이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곧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예전보다 자주 들렸다. 나는 여전히 대기하라는 말만 들었다. 운전보다 집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피아노가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아무도 치지 않는 악기였지만 마치 숨을 참고 있는 사람처럼 묘한 긴장을 품고 있었다. 회장님은 음악을 거의 틀지 않았다. 라디오도 집안 스피커도 조용했다. 대신 창문을 열어 달라는 손짓이 부쩍 잦아졌다. 공기가 답답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은 그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물 한 잔을 건네며 괜찮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시선 속에 말로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아차렸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피하려 했던 것들이 조용히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걸. 이 집 안의 침묵도 언젠가는 끝을 맞이해야 한다는 걸. 나는 그 사실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말로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속으로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 모든 침묵이 어디에서 어떤 소리로 끝나게 될지를 말이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았지만 오히려 소리는 점점 사라져갔다. 가족들은 병원과 통화를 마친 뒤 잠시 외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늘 그렇듯 집에 남아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듯 보였다. 숨은 짧고 고르지 못했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주고 물컵을 손이 닿는 곳에 두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아주 작은 고개짓으로 그 뜻을 대신했다. 집 안에는 시계 소리만 남아 있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기다렸다. 언제든 부르면 곁으로 갈 준비를 한 채로 말이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한쪽으로 옮겨갔다. 늘 그 자리에 있던 피아노였다. 아무도 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악기. 그날따라 그 존재가 유난히 또렷하게 다가왔다. 마치 지금이 아니라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피아노 쪽으로 향했다. 몇 걸음 걷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피아노 앞에 놓인 의자를 천천히 끌어당겼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다. 순간 침대 쪽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 자리는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자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차갑지도 낯설지도 않았다. 오랜 시간 쓰지 않았을 뿐 잊은 적은 없다는 느낌이었다. 악보는 없었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 곡은 내 손보다 기억 속에 더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숨을 고른 뒤 첫 음을 떠올렸다. 아직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건반 위에 올려둔 손에 아주 조금 힘을 실었다. 오래 망설일수록 되돌아갈 이유만 늘어날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 순간만큼은 머리보다 손을 믿기로 했다. 첫 음이 울렸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소리였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 한 음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정적이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변화가 피아노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는 걸 곧 알아차렸다. 침대 쪽에서 숨소리가 달라졌다. 짧고 고르지 않던 호흡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곡은 듣는 사람보다 피하려 했던 사람이 더 또렷하게 느끼는 음악이었다. 손은 자연스럽게 다음 음으로 이어졌다. 악보를 보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다. 이 곡은 수없이 반복해 치던 연습곡이 아니라 한 번도 완전히 놓지 못한 기억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건반 아래에서 미세한 떨림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침대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회장님은 몸을 일으키려는 듯 어깨를 조금 들썩였지만 이내 힘이 빠진 듯 다시 가라앉았다. 나는 그 장면을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이 곡을 듣는 동안만큼은 그에게서 눈을 떼고 싶었다. 음악은 조용했지만 친절하지는 않았다. 위로를 건네지도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날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다시 꺼내 보여줄 뿐이었다. 피아노 소리 사이사이로 말로 하지 못한 시간들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회장님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듯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다는 듯한 기척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늘 불편한 진실 앞에서 같은 선택을 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속도를 늦추지도 볼륨을 줄이지도 않았다. 이 곡은 조절할수록 의미가 흐려지는 음악이었다. 끝까지 가야만 제자리를 찾는 곡이었다. 그리고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나는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소절로 손이 향하고 있었다. 건반 위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숨소리는 점점 간격이 벌어졌고 방 안은 다시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음을 천천히 눌렀다. 그 소리가 사라지기까지 나는 손을 떼지 않았다. 마치 그 여운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야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침대 쪽에서는 더 이상 숨소리가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건반 위에 올려둔 손을 쉽게 떼지 못했다. 마치 그 손을 거두는 순간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시간이 완전히 끝나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의미가 붙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침대 쪽을 바라보는 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회장님은 눈을 뜨고 있었다. 크게 뜬 눈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놀람도 분노도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분명한 인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알아본 눈빛이었다. 오래전 계약서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던 바로 그 시선. 내 음악을 숫자와 가능성으로만 재단하던 얼굴.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의 결과를 평생 피해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입을 열려는 듯 했다.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젊은 시절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던 순간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할 생각도 따질 마음도 없었다. 이 자리에서 말로 보태는 순간 이 음악이 가진 의미가 흐려질 것 같았다. 우리가 나누지 못한 대화는 이미 충분히 길었다. 회장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지 못한 채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작은 동작 안에 수많은 선택과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겹쳐 보였다. 나는 그걸 굳이 풀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의 숨은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 방 안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장면을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이 관계의 이름이 처음으로 또렷해졌다. 그는 나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고 나는 그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 사이에는 복수라는 단어도 화해라는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평생 외면해 온 선택을 한 곡의 음악으로 다시 마주하게 했을 뿐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 사실을 그 역시 알고 있다는 걸 그 마지막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의 일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고 집안은 정리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비워졌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던 물건들이 아무 말 없이 옮겨졌다. 회장님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놀랍지도 갑작스럽지도 않았다. 이미 그날 마지막 순간은 충분히 끝났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과거의 기록들을 정리했다. 서류와 계약서, 한때 중요했을 이름들, 그리고 남겨진 흔적들. 그 과정에서 내가 남긴 것들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나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말을 보태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적인 다툼은 없었다. 누군가를 탓하는 일도 진실을 크게 드러내는 일도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집은 소란보다 침묵에 익숙한 곳이었고 그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정리되었다. 나는 조용히 그 집을 떠났다. 짐이라고 할 것도 많지 않았다.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마치 잠시 다녀간 사람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아 마지막으로 시동을 걸던 순간 그제야 시간이 끝났다는 실감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지 않았다. 연주할 기회가 없어서도 마음이 변해서도 아니었다. 그날의 연주로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확인해야 할 것은 모두 확인했고 되돌릴 생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름도 노래도 다시 꺼내지 않았다. 세상에 남길 필요는 이미 지나갔다고 느꼈다. 다만 가끔 조용한 밤이 오면 그날의 공기와 첫 음이 울리던 순간을 천천히 떠올릴 뿐이다. 그 연주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뒤늦은 복수도 뒤늦은 고백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걸어온 시간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이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했다. 나는 그날을 후회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살아온 시간도 말하지 않았던 선택들도
모두 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들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도 혹시 마음속에 끝내 꺼내지 못한 말 하나쯤 간직하고 있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진실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목소리를 찾게 되니까. 나는 그걸 조금 늦게 알았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는 분이라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